몇 해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을 피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을 찾던 중 발견한 이곳은 주민도 많지 않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오래된 전통 가옥을 개조한 집을 임대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옥상까지 덮고 있는 이끼 낀 기와집이었다. 이사한 첫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의 근원지가 가까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고개를 드러나와 눈이 마주쳤다.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눈은 슬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밤의 일에 대해 이웃에게 물어보았다. 이웃들은 그녀가 이미 오래전 죽은 사람일 거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이곳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로는 옛날 이 마을의 한 여인이 결혼식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그녀의 영혼이 가끔씩 이 마을에 나타난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결혼식을 그리워하며 결혼식 날 입을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전해졌다. 나는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여인은 나타났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두렵기보단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3일째 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다. 다가갈수록 그녀의 모습이 뚜렷해졌고 그녀는 내게 속삭였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위험해요.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젓고는 다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이후로도 여러 날 밤 그녀는 계속 나타났고 같은 경고를 반복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리고 왜 나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여인의 경고가 마음에 박힌 나는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늦은 밤 손전등 하나만 들고 마을 주변을 돌던 중 오래된 해가 하나를 발견했다. 마을에서는 그곳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마당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나는 우물가에 다가가 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우물의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두려움에 우물 안을 내려다 본 순간 우물 속에서 바닥에 기묘한 그림들이 보였다. 그것은 누군가의 결혼 풍습을 묘사한 것처럼 보였고 바로 그 순간 나의 몸은 소름이 돋았다. 그 그림 속에서는 흰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있었고 그 옆에는 과거에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머물 수 없었다. 여인의 경고가 단지 공포였던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몇 주 뒤 나는 급하게 이사를 하고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그 여인의 슬픈 눈빛과 경고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곤 한다. 이젠 이해한다. 그녀는 내가 알지 못했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었다. 언젠가 다시 그곳을 방문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자 어떤 이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제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누군가는 그곳에 찾아가 더 조사해 보겠다고 했지만 나는 다시 가까이 할 용기가 없다. 마치 그날의 달빛 아래 마주친 슬픈 눈빛처럼 이 기억은 내게 조용히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도시의 번잡함과는 먼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곳이었죠. 오래된 전설과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마을이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찰나의 미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 근처에 자리 잡은 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작았고 전교생이 5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에 한 새로운 여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영이었고 매우 조용한 성격으로 교내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주목받은 것은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유난히 맑고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잊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미소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지영이의 미소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글기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슬픈 상황이더라도 그녀는
그 미소를 잃지 않았고, 특히 학교의 낡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몇몇 학생들에게 목격되곤 했습니다. 그리곤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년도 여름, 장마가 끝난 직후 산사태가 마을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지영이는 학교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이 산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공동 묘지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묘지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웃음소리와 함께 기묘한 그림자가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영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이한 미소는 점차 전설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모았습니다. 찰나의 미소라는 제목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고 어딘가에서 서늘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몇 년 후 마을로 새로운 가족이 이사왔습니다. 두 자녀를 데리고 온 그들은 외지인이었고 아이들은 그 오래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민수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민수는 낡은 학교 건물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민수를 불러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었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며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금발이 소녀가 뒤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 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웃음을 짓고 있었고 그 미소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서늘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민수는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놀지 않을래? 그 목소리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혼합된 소리 같았습니다. 민수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소녀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학교를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수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가 나타나며 언제나 비일관적인 웃음과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예전처럼 그 미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설이 부활했습니다. 찰나의 미소를 본 사람은 영원히 그녀를 잊지 못하고 그녀는 그들의 꿈을 지배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의 가족은 결국 마을을 떠났고 다른 외지인들도 그 이후로는 이 마을로 이사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여행자들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밤길에 이상한 웃음소리를 듣고는 두려움에 떤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이 마음에 남아 공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의 그 학교에서 찰나의 미소가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교내 오래된 음악실에 관한 것이었다. 이 음악실은 학교의 가장 오래된 건물인 본관의 4층에 위치해 있었고 학교의 이전 졸업생들이나 일부 교직원들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을 만큼 고요하고 외딴 곳에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음악실에서는 밤이 깊어 갈수록 피아노 소리가 흐르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어느 누구도 천천히 건반을 만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기이하게도 피아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시간도 장소도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점에서 더욱 신비로웠다. 그 시간은 밤 11시 45분, 모든 기기도 꺼지고 학교가 완전한 침묵에 휩싸일 때라고 했다. 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은 이 소문을 단순한 유령 이야기로 치부하며 오히려 재밌는 도시의 전설로 여기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을수록 궁금증과 함께 오싹한 흥분을 느끼던 5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각자 A, B, C, D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들로 학교 내에서 소문난 용감무쌍한 그룹이었다. 그 어느 날 밤 이 5명은 그 신비로운 피아노 소리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학교 경비 아저씨가 야간 순찰을 돈 후 잠깐 빈틈이 생기는 시간에 맞춰 몰래 학교에 들어갔다.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한 채 그들은 낡은 계단을 따라 고본관 4층으로 향했다. 음악실에 도착했을 때 긴장과 어둠이 공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쇠약해진 피아노가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고 먼지에 덮여 있었다. A가 웃으며 말했다. 봐, 아무것도 없잖아. 이젠 집에 가도 되겠다. 그 순간 B가 근처에 오래된 콘센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얘들아, 누군가 이 콘센트를 쓰고 있었나 봐.
코드는 막 꼬여 있어.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던 씨는 창가에 놓인 작은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학교 졸업 앨범에서 잘라낸 것처럼 보였고 사진 속에는 한 소녀가 학교 교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그러던 차에 시간이 다 되어갔고 고지어 이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을 이었다. 곧 11시 45분이야. 다들 준비됐지?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덮개를 열고 다들 숨죽인 상태로 기다리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그 시간 기이한 우연으로 방 안에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11시 45분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에 들리는 그 순간이었다. 정말로 아무도 없는 피아노에서 혼자서 연주하는 듯한 아름답지만 서글픈 피아노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겁을 먹은 뒤는 비명을 참으며 속삭였다. 진짜야. 소문이 진짜였어. 이는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려 했지만 도무지 피아노의 움직임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따뜻하고도 슬픈 선율이 공간을 메우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피아노 뚜껑 안쪽에 적혀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9년 영원히 그리운 이에게. 그리고 그 글 아래에 이어진 학교 이 오래된 졸업사진 속에 소녀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 오래된 교실에서 피아노를 즐겨 치던 학생이었고 어느 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유령은 매년 그녀가 죽은 날 음악실로 돌아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곡을 연주했다고 한다. 5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두려움을 조금씩 이겨내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유령의 현존을 목격했을지라도 이상하게도 폭력적이거나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애틋하고 슬픈 기분이 들었다. 결국 그들은 조용히 음악실을 나섰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경외감과 슬픔이 함께 남았고 그 사건은 그들만의 비밀로 남게 되었다. 그 후로 피아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오래된 음악실은 몇 년 뒤 개조와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그날 밤의 경험은 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되었다. 이 일은 지금도 때때로 학교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며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누구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여름밤의 진실은 그곳에 5 친구들만 알고 있는 아름다운 신비로 남아 있었다.